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지팡이와 목발 이동하는 그 순서를 보자고요. 단순해요. 올라갈 때와 평지나 내려갈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올라갈 때는요. 올지 건마 요거 암기하기 어렵나요? 올지 건마 올라갈 때는요. 지건마 이 순서로 간다 이거예요. 지건마 지팡이는요. 항상 지팡이가 제일 먼저거든요. 올지 건마 지팡이 먼저,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마비다리. 이게 바로 지팡이 올라갈 때입니다. 또는 버스를 타려고 계단을 올라갈 때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뭐 비탈을 올라간다, 계단을 올라간다, 버스를 탄다, 그럼 무조건 올라갈 때잖아요. 그러면 지건마, 지건마구나.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다리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왼쪽 편마비다 하면은요. 건강한 다리 먼저 오른쪽 가고 그 다음에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 가고 이 순서인 거예요. 지팡이는 항상 먼저니까 지건마 이런 식으로 갑니다. 반대로 내려갈 때와 평지는요. 지마건, 내지마건 내려갈 때 평지, 지마건 지팡이, 마비다리, 건강한 다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왼쪽 편마비면 지팡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올라갈 때는 지건마, 올지건마, 내려갈 때는 내지마건, 지마건 이렇게 기억하세요. 직전 국시에 지팡이 내려가는 거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국시는요. 지팡이가 올라가는 게 나오거나 목발이 나옵니다. 꼭 순서대로 나오지는 않으니까 올지건마, 내지마건 이것만 암기하세요. 어려운 거 있어요? 올라갈 때는 항상 건강한 쪽이 먼저 갑니다. 목발은요. 올라갈 때 건강 세트로 가고요. 목발은요. 내려가거나 평지일 때는요. 세트 건강으로 가요. 건강 세트가 뭐예요? 건강한 다리 먼저 가고 세트가 동시에 간다 이거예요. 세트는 뭐예요? 아픈 다리와 목발은 항상 세트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편마비인데 계단을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 세트잖아요. 건강한 다리 오른쪽이죠? 그리고 세트 왼쪽 편마비 플러스 목발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도 물어봐요. 그러면 목발 평지나 내려갈 때는요. 반대로 세트 건강이죠? 세트 아픈 다리랑 목발 그리고 건강한 다리 이렇게 갑니다. 다 외우지 마세요. 하나씩만 외우세요. 지팡이 올라갈 때 지건마였죠. 목발 올라갈 때 건강 세트였죠. 그래서 항상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가 먼저 가는 것입니다. 목발을 사용하는 왼쪽 하지 골절 환자가 3점 보행을 할 때 보행 순서로 옳은 것은 왼쪽 하지 골절 환자가 보행을 한다 그랬어요. 올라간단 말은 없었죠? 그럼 평지를 간단 말입니다. 평지나 내려갈 때는요. 건강 세트예요? 세트 건강이에요? 세트 건강이잖아요. 세트 건강. 세트가 뭐예요? 아픈 쪽과 목발이 세트죠? 왼쪽 하지 골절 환자니까 왼쪽 발에다가 목발이 세트로 가고 건강한 쪽 오른쪽이 나중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림을 찾는 거예요. 맨 아래 출발점이 이렇게 딱 서 있다가 왼쪽하고 목발이 딱 간 상태에서 오른쪽 가는 그림이 뭐예요? 까만 게 이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정강이뼈 골절로 석고분대를 하고 있는 환자의 목발 보행법으로 옳은 것은 오른쪽이 지금 안 좋죠. 근데 그냥 보행법이라고 했어요. 그럼 평지죠? 평지나 내리막길은요? 세트 건강이죠? 그러면 오른쪽 플러스 목발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 왼쪽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또 15cm 새끼발가락 그리고 바깥쪽 옆 15cm 여기다가 목발을 놓는다라는 거. 휠체어, 환자를 침상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간호보조활동으로 옳은 것은 어지러우면 넘어지거든요. 기립성 저혈압 징후가 있는지 살핀다. 이런 보기도 맞는 것입니다. 편마비 환자 보행기 순서. 한쪽이 마비됐어요. 보행기는요. 마찬가지로 마비다리와 보행기는 세트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한 다리가 뒤로 가는 거예요. 이 그림은 어느 쪽 다리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다리랑 보행기가 먼저 가고 건강한 다리가 나중에 가는 것입니다. 문제. 왼쪽 다리가 불편한 환자가 보행기를 이용해서 걷는 순서 불편한 쪽하고 보행기 세트로 간 다음에 건강한 다리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행기와 왼다리 같이 가고 오른다리 건강한 다리가 간다. 두 다리가 다 불편해. 그러면 보행기 먼저 가고요. 한 다리 아무 쪽이나 가는 것입니다. 항상 환자의 보행기 이동할 때 간호조무사의 위치는 보행기의 뒤쪽이죠. 환자의 불편한 쪽 뒤에 서서 걷는다. 문제. 다음과 같은 목 관절의 움직임은 고개를 옆으로 딸깍했습니다. 딸깍. 어깨랑 이 목이 각도가 좁아졌죠.
각이 좁아지는 것이 굴곡입니다. 관절의 각도가 좁아지는 것, 작아지는 것, 가까워지는 것이 굴곡이에요. 옆으로 했으니까 측방 굴곡이다. 이런 거 국가고시 한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신전은 뭐예요? 관절의 각도가 커지는 거, 서로 멀어지는 거, 관절을 펴는 거. 반대로 굴곡은 관절의 각도가 작아지는 거, 서로 가까워지는 거, 관절을 구부리는 것. 굴곡과 신전 정도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비법서 있으신 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내전과 외전 정도 알고 갈까요? 이게 이제 좀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제가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나 혼자 밥을 먹고 안쪽으로 돌리는 거, 중앙선으로 가까이 오는 거, 이게 바로 내전이고요. 바깥쪽, 정중선에서 멀어지는 거, 바깥쪽으로 가는 거, 요게 바로 외전입니다. 나 혼자 밥을 먹고, 이게 바로 내전, 외전이라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해 보세요. 수동 운동은요, 이제 누가 대신 해주는 운동입니다. 근데 이제 대상자가 아프다고 하면은요, 멈춰야 돼요. 한 번에 5분 또는 10분을 넘기지 않는다. 여러분, 남을 안마를요 5분씩 해주기 어렵거든요. 관절 운동 해주는 것도 한 5분만 한다. 5에서 10분 하면은 기억나는 것들이 쫙 연관이 돼야 돼요. 영좌침 5에서 10분, 영아 목욕, 좌욕, 침상 목욕도 5에서 10분 했었죠. 관절의 수동적인 운동 역시 5에서 10분을 넘기지 말아라 이거예요. 관절 운동은 적절한 범위로 가능한 관절 가동 범위 내에서 움직여준다. 너무 무리해서 찢으면 어떻게 돼요? 근육 파열되죠? 관절의 가동 범위 ROM이라고 합니다. 이거 내에서 움직여라.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쵸? 이런 게 국가고시에 나와요. 관절에 따라서 3번씩 반복해라. 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운동하지 않는다. 항상 문제가 있으면은 멈추고 보고했죠. 관절에 부종이나 염증, 손상이 발생했으면 운동하지 않는다. 등장성 운동과 등척성 운동 다 외우면 다 어렵거든요.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게 등척성 운동이 되겠습니다. 등장성 힘 장자고요. 등척성 길이척이에요. 석고붕대하고 있어? 등척성 운동하죠? 붕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힘만 줬다 뺐다,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한다. 이거는 등척성 운동이 되겠고요. 근육의 길이를 변화시킨다. 길이를 변화시킨다는 거는 일단 등척은 안 되잖아요. 왜? 길이척인데 등척 길이가 같아야지 등척성인데 근육의 길이가 달라진다는 건 안 되는 거죠. 등척성은 아니죠. 근력을 증가시키는 운동. 근력. 이거 힘력자 아닙니까? 그럼 등장성이 되겠죠? 수영, 걷기, 조깅은요. 등장성 운동입니다. 수영하면은 퇴행성 관절염, 골 관절염에 좋은 운동이다. 걷기는요,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이다.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다 연결하셔야 됩니다. 석고분대 환자가 다리의 관절 가동은 하지 않고 근육에 힘만 줬다 뺐다 하면은요, 이거는 등척성 운동이에요.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거 등척성 운동이다. 벽 밀기, 벽은 밀으려면은요, 이게 똑같은 자세에서 힘만 주거든요. 이거는 등척성 운동이라는 거고요. 관절을 사용한다. 수영은요, 등장성 운동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수영은 힘을 줘야 돼요. 관절이 막 움직여야 돼요. 수영은 수영장에서 하죠. 그래서 등장성 운동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지팡이와 목발 이동하는 그 순서를 보자고요. 단순해요. 올라갈 때와 평지나 내려갈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올라갈 때는요. 올지건마 요거 암기하기 어렵나요? 올지건마 올라갈 때는요. 지건마 이 순서로 간다 이거예요. 지건마 지팡이는요. 항상 지팡이가 제일 먼저거든요. 올지건마 지팡이 먼저,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마비다리. 이게 바로 지팡이 올라갈 때입니다. 또는 버스를 타려고 계단을 올라갈 때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뭐 비탈을 올라간다, 계단을 올라간다, 버스를 탄다. 그럼 무조건 올라갈 때잖아요. 그러면 올지건마, 지건마구나.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다리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왼쪽 편마비다 하면은요. 건강한 다리 먼저 오른쪽 가고 그 다음에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 가고 이 순서인 거예요. 지팡이는 항상 먼저니까 지건마 이런 식으로 갑니다. 반대로 내려갈 때와 평지는요. 지마건, 내지마건, 내지마건. 내려갈 때 평지, 지마건. 지팡이, 마비다리, 건강한 다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왼쪽 편마비면 지팡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올라갈 때는 지건마, 올지건마, 내려갈 때는 내지마건, 지마건 이렇게 기억하세요. 직전 국시에 지팡이 내려가는 거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국시는요. 지팡이가 올라가는 게 나오거나 목발이 나옵니다. 꼭 순서대로 나오지는 않으니까
올지건마, 내지마건 이것만 암기하세요. 어려운 거 있어요? 올라갈 때는 항상 건강한 쪽이 먼저 갑니다. 목발은요, 올라갈 때 건강 세트로 가고요. 목발은요, 내려가거나 평지일 때는요, 세트 건강으로 가요. 건강 세트가 뭐예요? 건강한 다리 먼저 가고 세트가 동시에 간다 이거예요. 세트는 뭐예요? 아픈 다리와 목발은 항상 세트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편마비인데 계단을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 세트잖아요. 건강한 다리 오른쪽이죠? 그리고 세트 왼쪽 편마비 플러스 목발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도 물어봐요. 그러면 목발 평지나 내려갈 때는요, 반대로 세트 건강이죠? 세트 아픈 다리랑 목발 그리고 건강한 다리 이렇게 갑니다. 다 외우지 마세요. 하나씩만 외우세요. 지팡이 올라갈 때 지건마였죠. 목발 올라갈 때 건강 세트였죠. 그래서 항상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가 먼저 가는 것입니다. 목발을 사용하는 왼쪽 하지 골절 환자가 3점 보행을 할 때 보행 순서로 옳은 것은 왼쪽 하지 골절 환자가 보행을 한다 그랬어요. 올라간단 말은 없었죠? 그럼 평지를 간단 말입니다. 평지나 내려갈 때는요. 건강 세트예요? 세트 건강이에요? 세트 건강이잖아요. 세트 건강. 세트가 뭐예요? 아픈 쪽과 목발이 세트죠? 왼쪽 하지 골절 환자니까 왼쪽 발에다가 목발이 세트로 가고 건강한 쪽 오른쪽이 나중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림을 찾는 거예요. 맨 아래 출발점이 이렇게 딱 서 있다가 왼쪽하고 목발이 딱 간 상태에서 오른쪽 가는 그림이 뭐예요? 까만 게 이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정강이뼈 골절로 석고분대를 하고 있는 환자의 목발 보행법으로 옳은 것은 오른쪽이 지금 안 좋죠. 근데 그냥 보행법이라고 했어요. 그럼 평지죠? 평지나 내리막길은요? 세트 건강이죠? 그러면 오른쪽 플러스 목발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 왼쪽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또 15cm 새끼발가락 그리고 바깥쪽 옆 15cm 여기다가 목발을 놓는다라는 거. 휠체어, 환자를 침상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간호보조활동으로 옳은 것은 어지러우면 넘어지거든요. 기립성 저혈압 징후가 있는지 살핀다. 이런 보기도 맞는 것입니다. 편마비 환자 보행기 순서. 한쪽이 마비됐어요. 보행기는요. 마찬가지로 마비다리와 보행기는 세트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한 다리가 뒤로 가는 거예요. 이 그림은 어느 쪽 다리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다리랑 보행기가 먼저 가고 건강한 다리가 나중에 가는 것입니다. 문제. 왼쪽 다리가 불편한 환자가 보행기를 이용해서 걷는 순서 불편한 쪽하고 보행기 세트로 간 다음에 건강한 다리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행기와 왼다리 같이 가고 오른다리 건강한 다리가 간다. 두 다리가 다 불편해. 그러면 보행기 먼저 가고요. 한 다리 한 다리 아무 쪽이나 가는 것입니다. 항상 환자의 보행기 이동할 때 간호조무사의 위치는 보행기의 뒤쪽이죠. 환자의 불편한 쪽 뒤에 서서 걷는다. 문제. 다음과 같은 목 관절의 움직임은 고개를 옆으로 딸깍했습니다. 딸깍. 어깨랑 이 목이 각도가 좁아졌죠. 각이 좁아지는 것이 굴곡입니다. 관절의 각도가 좁아지는 것, 작아지는 것, 가까워지는 것이 굴곡이에요. 옆으로 했으니까 측방 굴곡이다. 이런 거 국가고시 한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신전은 뭐예요? 관절의 각도가 커지는 거, 서로 멀어지는 거, 관절을 펴는 거. 반대로 굴곡은 관절의 각도가 작아지는 거, 서로 가까워지는 거, 관절을 구부리는 것. 굴곡과 신전 정도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비법서 있으신 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내전과 외전 정도 알고 갈까요? 이게 이제 좀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제가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나 혼자 밥을 먹고 안쪽으로 돌리는 거, 중앙선으로 가까이 오는 거, 이게 바로 내전이고요. 바깥쪽, 정중선에서 멀어지는 거, 바깥쪽으로 가는 거, 요게 바로 외전입니다. 나 혼자 밥을 먹고, 이게 바로 내전, 외전이라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해 보세요. 수동 운동은요, 이제 누가 대신 해주는 운동입니다. 근데 이제 대상자가 아프다고 하면은요, 멈춰야 돼요. 한 번에 5분 또는 10분을 넘기지 않는다. 여러분, 안마를요, 5분씩 해주기 어렵거든요. 관절 운동 해주는 것도 한 5분만 한다. 5에서 10분 하면은 기억나는 것들이 쫙 연관이 돼야 돼요. 영좌침 5에서 10분. 영아 목욕, 좌욕. 침상 목욕도 5에서 10분 했었죠? 관절의 수동적인 운동 역시 5에서 10분을 넘기지 말아라 이거예요. 관절 운동은 적절한 범위로 가능한 관절 가동 범위 내에서 움직여준다. 너무 무리해서 찢으면 어떻게 돼요? 근육 파열되죠? 관절의 가동 범위 ROM이라고 합니다. 이거 내에서 움직여라.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쵸? 이런 게 국가고시에 나와요. 관절에 따라서 3번씩 반복해라.
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운동하지 않는다. 항상 문제가 있으면은 멈추고 보고했죠. 관절에 부종이나 염증, 손상이 발생했으면 운동하지 않는다. 등장성 운동과 등척성 운동 다 외우면 다 어렵거든요.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게 등척성 운동이 되겠습니다. 등장성 힘장자고요. 등척성 길이척이에요. 석고붕대하고 있어? 등척성 운동하죠? 붕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힘만 줬다 뺐다,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한다. 이거는 등척성 운동이 되겠고요. 근육의 길이를 변화시킨다. 길이를 변화시킨다는 거는 일단 등척은 안 되잖아요. 왜? 길이척인데 등척 길이가 같아야지 등척성인데 근육의 길이가 달라진다는 건 안 되는 거죠. 등척성은 아니죠. 근력을 증가시키는 운동. 근력. 이거 힘력자 아닙니까? 그럼 등장성이 되겠죠? 수영, 걷기, 조깅은요. 등장성 운동입니다. 수영하면은 퇴행성 관절염, 골 관절염에 좋은 운동이다. 걷기는요,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이다.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다 연결하셔야 됩니다. 석고분대 환자가 다리의 관절 가동은 하지 않고 근육에 힘만 줬다 뺐다 하면은요, 이거는 등척성 운동이에요.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거 등척성 운동이다. 벽 밀기, 벽은 밀으려면은요, 이게 똑같은 자세에서 힘만 주거든요. 이거는 등척성 운동이라는 거고요. 관절을 사용한다. 수영은요, 등장성 운동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수영은 힘을 줘야 돼요. 관절이 막 움직여야 돼요. 수영은 수영장에서 하죠. 그래서 등장성 운동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